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설 연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살인과 강도, 성폭력과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77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80건보다 3.8%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건수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지난해 2.3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41.1%나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서울시 저층 주거지 현황 및 여건과 재개발 사업 지정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계획 수립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 필지는 40% 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비율은 40% 이하, 건축물 밀집 정도는 1헥타르당 60호 이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은평 통일로 스포츠센터 직원이 수영 강습 중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주민을 응급처치로 살렸습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쯤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회원 A씨가 의식을 잃고 익수 위험에 빠지자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이 물 밖으로 회원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직원들은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A씨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한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은평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천구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합니다. 양천구는 양강초와 갈산초 등 14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28명을 배치해 저학년 학생 140여 명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킬 계획인데요. 또 지역 초중고 20개 학교에 자체 안전지도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30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노점과 위험 적치물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수소차 구입 시 3,250만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인데요.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 사업자와 법인 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수소차는 7천만 원 상당의 현대 넥소이며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위험 시 대피를 돕는 동행 파트너를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가 야간이나 휴일에 침수가 발생하면 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 교육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동행 파트너의 인식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동행 파트너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 출동 수당을 현재 1회 한 명당 4만 6천 원에서 최대 6만 9천 원으로 올리고 비옷과 장화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임시 대피소 등으로 활용하는 동네 거점을 운영하고 재해약자의 대피 동선 등이 표시된 맞춤형 재해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영세 제조업체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영업 중인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사업장 10곳인데요.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며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난 2020년에도 있었죠. 당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수술실, 또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당장 오는 15일 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병원들의 진료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 씨 측은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남 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한편 남 씨는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부터 5일 동안 40 총선 지역구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13일 수도권에서는 서울, 14일에는 경기와 인천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어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평가 하위 20%의 현역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수의 20%를, 하위 10%에는 득표수의 30%를 감산해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가상의 투표용지가 자동 분류기를 거쳐 기호별로 나뉩니다.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후보와 정당을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는지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다시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수검표가 끝난 뒤 투표용지가 다시 심사개수기를 거치면 집계가 마무리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수검표를 도입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표 결과를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추가되면서 심사집계부 인원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투표장별로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또 다른 장치는 CCTV입니다.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전우표 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부산시 선관위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투표함이 바뀌었다라는 등 선거 때마다 투개표 절차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조작 논란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인천 지역 종합소득 평균값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천의 종합소득 평균값은 2,627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천은 상위 0.1%의 종합소득 평균값도 서울의 4분의 1 수준인 1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의 상위 0.1% 종합소득 평균값은 64억 8천만 원, 경기도는 1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의 종합소득 중위값은 전국 평균 1,444만 원보다 근소하게 높은 1,446만 원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서울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4.9배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료와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인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인천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8.9%가량 상승했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전기료가 13.9%, 지역 난방비는 12.2%, 하수도료 9.3%, 도시가스가 5.4%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비 중 고정 지출이 커지면서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처분 가등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홀몸 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례는 모두 73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67%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과천시도 참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업무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과천 지역 지하철 4호선 5개역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고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과천시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2만 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과 과천을 오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도민 2만 756명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도는 금융연체와 통신료 체납, 단전 등의 정보를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찾아냈는데요. 찾아낸 도민들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도 연계했습니다. 허승범 경기도복지국장은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의 신축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1회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는 개발 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지난해 야생동물 3천여 마리를 구조해 1,000여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조류가 2,140마리로 가장 많았는데요. 저어새, 두루미,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이 19종, 377마리, 멸종위기종은 20종, 130마리가 포함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